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내일이면 코로나19가 세계보건기구 WHO에 처음 보고된 지 딱 2년이 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등장했지만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는 가장 심각한데요. WHO는 델타와 오미크론 동시 확산으로 마치 쓰나미처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김규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약 2억 8,300만 명, 2억 명가량이 올해 감염됐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약 543만 명인데 지난해 약 180만 명, 올해 그 2배가 사망했습니다. 최근엔 하루 120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 상황을 쓰나미에 비유했습니다.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동시에 확산하며 확진자 수가 기록적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This is and will continue to put immense pressure on exhausted health workers and health systems on the brink of collapse. WHO는 그러면서 편협한 민족주의, 몇몇 나라의 이기주의가 새로운 변이 출현에 이상적인 토대가 됐다고 꼬집으며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HO는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의 29일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장관이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역대 최다 17만 9,807명보다 3만 명 안팎이 늘어날 거란 겁니다. 베랑 장관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사람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에선 29일 18만 3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와 전날 12만 9천여 명의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이탈리아도 전날보다 2만 명가량 많은 9만 8천여 명이 감염돼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미국에선 하루 신규 확진자가 4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일의 최악의 상황인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3차까지 맞은 사람에 비해서 사망 위험이 20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검사소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 was looking for a test about a week ago. I have symptoms, so I just wanted to make sure before I could go back to work. That's all. Make sure I'm okay to head back to work. 현지 시간 27일 기준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44만 명대로 치솟았습니다. 백신이 보급되기 전 코로나19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 1월의 기록을 넘어서는 최악의 감염 사태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데이터 분석 결과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감염, 입원, 사망 위험이 모두 높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3차 접종자와 비교하면 백신 미접종자의 입원 위험은 17배, 사망에 이를 위험은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ou are 10 times more likely to be a case and 20 times more likely to be a fatality. Compared to people who are unvaccinated, you are 17 times more likely to be in the hospital. 미 방역 당국은 3차 접종까지 완료했을 경우에만 가족들과 연말 모임을 하고 대규모 파티는 취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If you are in a situation with a family setting in your home with family, parents, children, grandparents, and everyone is vaccinated and boosted, although the risk is never zero in anything.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들도 목전에 둔 새해맞이 행사들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델타의 오미크론까지 겹치면서 미국 수도인 이곳 워싱턴 DC는 코로나 감염이 가장 빠르게 번지는 곳, 이른바 핫스팟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1년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하루 새 100명이 넘는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오미크론 감염 비율이 1%대에 불과하지만 한두 달 안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입국 금지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하루 새 109명 늘어 처음으로 세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대전과 오산의 군부대 두 곳에서도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확인된 건 이달 1일, 13일 만에 100명을 넘겼고 이후 4주가 된 지금까지 총 558명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오미크론 감염자 10명 중 6명꼴로 해외 입국자인 상황, 감염자의 입국 국가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우선 아프리카 11개 나라의 입국 금지 조치를 내년 2월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여행 안전 권역으로 지정됐던 싱가포르발 항공권의 신규 판매도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철저한 방역을 통해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만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답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전체 확진자 중 오미크론 감염자의 비율은 1.8% 정도에 불과합니다. 확산 속도가 느려 보이지만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데 걸린 기간은 약 석 달.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무증상 감염 비율이 높고 전파력도 훨씬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체 속도가 델타 변이 때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파 능력도 매우 빠르지만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첩돼서 나온 결과로 판단이 되거든요. 델타에 비해 중증으로 갈 확률이 적다고는 하지만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에는 의료 체계를 다시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더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서너 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PCR 검사를 오늘부터 도입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하루 새 1,145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는 6명이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 많은 수치로 10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5,037명이고 사망자는 하루 새 73명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하루 사이 67명 늘어 누적 625명입니다.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2만 7천여 명,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없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67%,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약 52%입니다. 최근 야당 국회의원과 기자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 통신 기록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 중이고 국회는 오늘 공수처장을 불러서 긴급 현안 질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안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어제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윤 후보에 대한 통신 조회 건수는 10건, 배우자 김건희 씨 7건인데 이 중 공수처 조회 기록만 보면 윤 후보 3건, 김 씨 1건입니다. 윤 후보 자료를 제공받은 날짜를 보면 윤 후보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피의자로 입건된 9월 9일 전후입니다. 김 씨는 10월 13일로 돼 있는데 같은 날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 통신 자료도 공수처에 넘어갔습니다. 공수처의 통신 조회가 확인된 의원 수도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80% 가까이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탄핵을 꺼냈고 윤 후보는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사찰 정보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찰 정보기관을 왜 두겠습니까? 부패해서 두는 겁니다. 통신자료 조회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등의 정보로 통화 내역이나 내용, 위치 정보 등을 제공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선 검찰 출신 윤 후보가 알면서도 불법 사찰 주장을 이어간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다만 파장이 커지자 여야 합의로 오늘 법사위에 김진욱 공수처장을 불러 이 문제를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통신 자료를 협조받은 게 어떤 성격의 것인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오면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부터 해야. 공수처가 이번 일이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 활동이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검찰은 통신자료 논란으로 고발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대 국적항공사의 기업 결합에 대해서 우리나라 공정위가 잠정 승인했습니다. 단 조건이 붙었는데 합병으로 경쟁이 제한되는 노선에서 국내 공항의 이용 권리나 운수권의 일부를 반납하라는 겁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인천에서 미국 LA를 오가는 항공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가 하나가 되면 독점이 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5개 항공사의 운항 노선은 약 250개. 공정위는 기업 결합이 이루어지면 이 가운데 상당수에서 실제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여객과 화물 노선 각각을 별도의 시장으로 봤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중복 노선 등 모두 119개 시장에 대해 개별적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가 내놓은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항공기가 특정 시간대에 국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슬롯을 일부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다른 경쟁 항공사에 넘겨줘 점유율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또 해외 노선의 운수권도 일부 넘겨받아 원하는 국내 항공사에 재배분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다만 당장은 다른 항공사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분간 운임 인상을 제한하고 노선을 줄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또 장기적인 수요 예측 등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때는 타 항공사가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노선별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심사가 끝나더라도 미국과 EU, 중국과 일본 등 7개 나라 경쟁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기업 결합은 최종 승인됩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서 14개 동이 탔고 경남 창녕군에선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1,7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들 사이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다 타버린 비닐하우스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고양시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재 난로에서 발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불길 속에서 계속 그 가스통인지 뭐지 뻥뻥 터지더라고요. 엄청 많이 터졌어요. 이 불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주민 한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길이 거세지자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순간적으로 대규모로 아마 연소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큰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보호하고자 2단계 발령을. 불이 난 곳은 가구와 목재들을 보관하는 창고였는데요.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비닐하우스 21개 동 가운데 14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새벽 3시쯤 큰 불길을 잡은 뒤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인천시 중구 목재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관계자 4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안에 있던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남 창녕군의 돼지 농장에서도 불이 나 돈사 2동을 태우고 꺼졌습니다. 이 불로 돼지 1,700여 마리가 폐사해 2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8거래일 만에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61포인트 하락한 2,991.68에 코스닥은 2.36포인트 내린 1,025.6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연말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며 주요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사자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의 1단계 인수를 완료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제약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 상승세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낸드 플래시 감산 소식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가 이틀 연속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4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베트남 전쟁 때 살포됐던 고엽제와 같은 물질의 제초제를 사용 금지하고 콘크리트로 굳혀 매장했는데 시간이 오래되면서 오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한 국유림 속에는 울타리에 둘러쳐진 곳이 있습니다. 고엽제와 같은 물질로 만든 제초제가 콘크리트와 섞여 굳어진 채로 묻혀 있는 곳입니다. 인체에 극도로 위험하다는 지적에 일본 정부가 사용을 중단하고 매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매장한 지 50여 년. 콘크리트 자체가 약해진 데다 최근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산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초제가 녹으면서 인근 토양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毒性が非常に高いので、やはりそれは環境への影響、地下水の汚染等への影響も十分考えられると。 후쿠오카 현에는 제초제 매장지로부터 불과 1km 떨어진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댐이 있어 아찔한 상태입니다. ここが汚染されるということは中川市の飲料水とか田んぼの水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ところの汚染につながるようなものになってますね。 일본 정부는 전국의 산재해인은 이런 제초제 콘크리트 철거를 위한 기술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인도양의 프랑스령 레위뇽 섬에 있는 피똥들라 푸르네즈 화산. 53만 년 전 생성된 세계 5대 활화산 중 하나인 이 화산은 최근 들어서는 1년에 한두 번 이상 붉은 용암을 분출하고 있는데요. 올해 분화는 때마침 연말연시 시즌에 일어나고 있어 신비로운 화산 풍광과 분화구 용암 분출 장면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Émouvant et en plus on le partage entre amis, voilà, donc on prend l'apéro, c'est pour fêter ça, c'est un chouette moment et puis bah on voit qu'en plus qu'il y a beaucoup de gens qui viennent partager ça aussi. 낮에는 화산 주변의 다채로운 풍경이 매력적이고 밤에는 붉은 빛의 화려한 용암이 펼치는 분출쇼가 압권입니다. C'est vraiment un spectacle magique. On a l'impression d'être sur une autre planète et vraiment d'être dans la magie avec ces lumières oranges qui éclatent un petit peu de partout. C'est vraiment magique. 불꽃놀이 같기도 한 화산의 분화 활동에 관광객들은 넋을 잃고 맙니다. 마치 태초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피똥들라 푸르네즈 화산은 세계 여행객들에게는 반드시 봐야 하는 자연절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내년 7월부터 스티로폼 재질의 일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타이완에서 연간 사용하는 일회용 음료컵 수는 15억 개가 넘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스티로폼 재질의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당국은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일회용 컵 폐기물을 25%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发泡性保丽龙的饮料杯基本上我们是禁用，不是发泡的塑胶的饮料杯由地方执行机关来做规划。 카페 등에서는 다회용 컵을 휴대한 소비자에게는 5타이완 달러의 혜택을 줘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6천 타이완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自己带比较环保吧，5块10块就可以加一个料。 현재 타이베이와 타오엔 같은 대도시의 많은 가게들이 음료를 판매할 때 다회용 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샤는 올 성탄절에 자신을 닮은 호녀라 인형 이벳을 선물 받아 너무 기쁩니다. 미샤의 어머니도 자신이 자랄 때 보지 못했던 인형이라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You didn't see dolls with brown skin. You didn't see a lot of curly hair dolls. 미국 최초의 호녀라동 캐릭터인 이벳을 제조한 회사는 한 인기 동화 작가의 이벳을 위한 스토리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환경보호로 지구를 지키는 혼혈 인형 이벳 이야기입니다. I'm very, very happy that Yvette, my darling Yvette, is going to make kids happy. 제조사 측은 어린이들이 이벳 이야기를 읽고 이벳을 가지고 놀면서 피부색이 다른 어린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이로 인한 갈등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병원이나 숙박시설 등의 커튼이나 벽지 등은 불이 붙어도 금세 꺼지는 방염 원단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방역 성능 검사도 받지 않은 제품에 방염 인증 스티커를 붙여서 팔아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염 처리한 천을 공사 현장 등에 공급하는 한 중간 납품업체입니다. 테이블 위에 쓰다만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방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방염 성능 검사를 마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업체에 근무했던 전직 직원은 방염 검사를 받지 않은 천에도 이 스티커를 임의로 붙여 판매했다고 주장합니다. 열에 가한 다리미로 여기 대고 이렇게 몇 번 쓱쓱쓱쓱 하고 탁 내면 여기에 열에 의해서 달라붙는 구조인 거죠. 방염 스티커는 업체 대표가 몰래 받아온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납품처에는 실제 검사를 통과한 다른 제품의 시험 성적서를 보여주는 식으로 속였다고 합니다. 방염 스티커들을 저희한테 주면서 남들이 보면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이거를 저희가 숨겨서 그 외부인이 없을 때 그것들을 몰래 작업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숙박시설은 방역 검사를 통과한 커튼이나 카페트, 벽지만 써야 합니다. 검사를 안 거치고 스티커만 붙여서 납품하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공사 일정에 따라서 급한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업체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에 납기를 제때 빨리 공급하는 게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해당 업체는 인테리어 현장 특성상 시간이 촉박해 검사를 안 하고 납품한 물량이 일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방염 처리는 모두 철저히 했기 때문에 방염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이 방염 원단을 납품받은 업체들을 확인해 천에 방염 처리가 돼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희입니다. 새해 첫날 해돋이 명소를 찾아서 일출 장관을 직접 보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전국 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서 동해안을 비롯해 지역 주요 일출 명소를 폐쇄하며 방문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속초해변입니다. 백사장 바깥쪽에 출입 통제선이 길게 설치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새해 첫날 일출 시간대에 해변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근 공영주차장과 진입도로도 전면 통제됩니다. 삼척해변도 마찬가지로 일출 전후로 출입이 금지됩니다. 반면 강릉시는 출입 통제선을 중심으로 오히려 해맞이 인파가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해변 출입은 막진 않을 계획입니다. 대신 관내 모든 해수욕장에 시청 전 직원을 투입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인파가 예상되는 바닷가 전망대와 다리, 방파제는 모두 출입이 통제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극히 많은 분들이 일시에 몰려서 통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동해와 고성, 양양도 해변 출입 통제는 없지만 주요 일출 명소의 출입은 통제합니다. 동해안시구는 새해 첫 해돋이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직접 방문을 대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해에는 사람들로 많이 붐빌 것 같아서 그 전에 조금 한산할 때 평일에 일부러 놀러 왔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1월 1일에는 그냥 가족들이랑 집에서 보낼 것 같아요. 경상북도와 부산시, 제주도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해맞이 명소 주변 통제를 예고하며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주민센터 앞에 거액을 놓고 사라지는 전북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벌써 22회째 이어온 선행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오전 10시쯤 주민센터에 걸려온 전화 한 통. 황급히 바깥으로 향한 직원들은 곧 상자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발신 번호 없음이라고 하는 문자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근처에 그 화물차 적재함에다가 상자를 올려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년소녀 가장에게 건네는 덕담과 돼지 저금통 그리고 돈다발. 해마다 같은 모습입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돈은 7,009만 4,960원. 2000년 4월 한 초등학생 손을 빌려 전한 58만 4천 원을 시작으로 지금껏 8억 800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두 해 전엔 성금을 도둑 마는 소동도 있었지만 천사는 선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려 22년 한 해도 걸음없이 천사는 찾아왔고 성금은 그의 뜻대로 어려운 이웃 6천 가구를 돕는 데 쓰였습니다. 연말마다 되풀이된 나눔의 울림. 해를 거듭할수록 감동의 무게는 곱절이 되고 성금을 전달받은 아이는 돈보다 귀한 천사의 마음씨를 배웁니다. 얼굴 없는 천사님께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도 잘 듣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6.8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이 0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겠고 찬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지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을 치면서 세미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이번 강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으로 한파특보는 더 확대되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서해안 지방에 많은 눈이 쏟아지곤 하는데요. 내일까지 서해상에 눈구름이 발달하면서 앞으로 충남과 전북에는 3에서 최고 15cm, 전남과 경상도 내륙에는 1에서 5cm, 경기 남서부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 남동부 지역에도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서해안과 경상도 동해안, 제주도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0도, 강릉이 3도, 광주와 대구가 4도로 어제보다 낮겠고요. 한낮에도 체감 온도는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인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